자, 교재하고 자료를 같이 펴야 되지. 교재는 어디를 펴주냐면, 15페이지 피자. 됐어? 자, 여기 좀 보자. 교육, 사회학. 근데 교육사회학에서는 앞에 부분이 조금 복잡해. 네? 뒤에 들어가면은 뒤에는 간단해. 네? 이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이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앞에 쪽은 조금 이해를 잘 하면서 따라와야 되네.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교육사회학에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기능이론을 얘기하지 않았니? 뭐였지?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돼? 상호 관계를 가져가면서 사회 하나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유기체하고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여러 개 이제 장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하나의 인간을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고 있잖아, 그치? 이런 사회 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학교도 굉장히 하나의 전체 이제 사회, 유기체를 유지하는데 그 기능적인 면을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기능이론이라는 게 이제 그런 관점의 이야기였고, 그치? 그 다음에, 갈등이론이 있었잖아. 또, 신교육사회학. 맞지?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도 이게 한 달이 있잖아. 저번 시간에 요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그치? 오늘은 이제 갈등이론 쪽으로 이제 옮겨가자. 네? 자, 스미기 듣고, 스미 이제 필기 하라는 건 얘기해봐. 근데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론이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 이제 갈등이론을 얘기할 때는 마르크스라는 이 철학자를 얘기할 수 않을 수는 없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 인간의 욕구, 무한해. 맞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 그치? 하나를 가지면 어때? 둘을 갖고 싶고, 그치?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어 하고, 그치?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러한 식의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잖아. 이 충족시키는 재화가 있을 거 아니야. 재화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맞나? 근데 이 재화는 어떠냐?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재화는 제한적이잖아. 이거는 한정돼 있잖아. 맞지? 근데 욕구는 무한한데 이걸 충족시키는 재화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길까? 갈등이 생기겠지. 그치? 여기서 이제 갈등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떤 식의 갈등일까? 봐봐. 누구든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기본 욕구가 있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못 갖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가진 자는 이제 지배계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걸까? 갈등이 생기겠지, 얘들아. 당연한 현상이지, 뭐, 그치?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 불평등이 형성이 되겠지, 그치? 이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제 사회를 본 거야. 그래서 사회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갈등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어? 근데 봐봐. 근데 이런 와중에 학교는 어때? 이런 와중에 학교 역할은? 이런 와중에 학교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학교의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거잖아. 근데 이 교육받은 이 학생들의 이 갈등적인 부분을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이따 자세히 또 얘기해 주겠지만 잘 들어봐. 학교 교육 자체가 가진 집안에서 지배계층에 속해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그치? 또 가지지 못한 피지배 하위계층의 가족의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면 이 두 아이가 학교의 교육을 받는데 어떠니? 동등한 조건에서 받을 수는 없지. 뭐 일례로 가진 지배계층의 자녀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모두 될까? 학원도 다니고, 그치? 뭐 부족하면 뭐 과외도 받고, 그치? 이렇게 공부가 되지 않냐는 거야. 근데 가지지 못한 하위계층의 자녀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돼? 성적을 받게 되잖아. 맞지? 성적을 받게 되면 이 성적은 당연히 가진 지배계층의 학생의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니? 그치? 그럼 이 성적을 가지고 사회 진출을 하게 되잖아. 그럼 사회 진출을 했을 때는 사회는 그 개인의 판단을 이 기준을 갖고 하게 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성적 좋은 아이가 어떠니?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치? 좀 더 나은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냐는 거야. 그러지 못한, 그치? 아이는 당연히 피지배 하위계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치? 그래서 학교는 오히려 순기능적인 것보다 이런 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학교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갈등 이론에서 말하는 교육 사회학의 이제 포인트인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니까 교육을 할 때 이런 걸 배려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걸 배려해서 그러지 않게 뭐 예를 들어서 가진 지배계층의 자녀나 그러지 못한 자녀의 어떤 이 불평등을 학교에서 그치?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반대적인 면을 제시한 거지, 그치?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치? 요거 맑게 알아듣겠어? 갈등 이론이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자, 요까지만 좀 필요하자. 요거를 이런 보충 자료 펴봐. 보충 자료 갈등주의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 옆에다가 요렇게, 그치? 선생님이 지금 필기해 준 거를 요렇게 간단하게 메모 좀 해봐. 성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치? 요게 사회의 어떤, 그치? 불평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사회 이제 철학적으로 하면 이제 공산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응?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 밑에 프린트의 의미를 선생님이 이렇게 쭉 체크하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야. 응? 자,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들로 그 다음에 넘어가자. 응? 클리어 됐으면 이제 프린트 밑에 봐봐. 됐어. 첫 번째 갈등. 유산자 계급과 무산자 계급 간의 갈등. 집단과 지위 경쟁. 변화, 갈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의 변화, 재생산, 교육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거기 줄 쳐야지. 그러니까 재생산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식의 현상이 심화가 된다. 그치? 왜 재생산이다라는 용어를 쓰는지 알겠어? 여기 봐봐. 재생산이라는 용어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진 자의 자녀나 가지지 못한 자의 자녀가 똑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가진 자의 자녀는 가진 자가 되고, 그치?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가 또 되는 거고, 그치? 재생산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기 시작하는 거야. 응? 그 재생산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봐. 그리고 기본 전제. 사회의 본질은 갈등과 변동, 강압의 과정, 왜냐하면 계급이 있기 때문이다. 2번, 지배자의 억제와 피지배자의 저항, 투쟁, 계급 간 이해관계. 3번, 귀속주의의 기초, 개인의 사회적 배치는 적성이나 소질보다는 성별, 연령, 지위로 결정이 된다. 자, 3번 줄 쳐. 그러니까 귀속주의라는 게 자기가 속해 있는 쪽에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읽어봐봐. 개인의 사회적 배치는 적성이나 소질보다는 성별, 연령, 지위. 지위라 하면은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유산자, 무산자 이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기능론의 논리를 인정, 재생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재생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다. 변화와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점진적인 기능론적인 어떤 변화는 안 되는 거지, 그치? 급진적인 변화가 변혁, 변동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변동이나 변혁은 급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또 사회 간 경쟁적, 대립적, 집단 간 경쟁, 구조적 변화, 사회의 가치와 규범은 주관적, 패권 있는 자, 가진 자에 의하여 구성된 거 이렇게 돼 있지. 교육관. 자, 이제 교육관을 보자. 1번.
학교는 불평등 위계 구조에 수능을 강요, 이데올로기적인 기관, 재생산 1번 줄 치고. 그러니까 학교는 불평등 위기 구조에 수능을 강요하고 이데올로기적인 기관, 재생산. 여기 요 얘기지. 아까 쌤 얘기했던 대로 학교라는 이 사회 한 구성 조직이 이 갈등적인 부분, 갈등에서 나온 불평등적인 요소를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는 이런 거를 타파해주는 기능을 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심화시키는 형태, 그치? 재생산을 해버리는 그러한 조직이 돼버렸다는 거야. 2번. 학교의 관료적 위계 조직에 의해서 학생을 수동적 존재로 규정을 했다. 그치?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한 거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돼? 학교 교육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그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돼? 성적을 받고 사회 진출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지. 그치? 또? 권위주의 교육 체제, 학생의 유순한 성격 형성, 상벌 체제, 복종식, 경쟁 체제, 창의성 억압하고 성공지향적, 출세주의적, 현실지향적, 타산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는 교육 과정관을 보면 교육 내용은 주관적이고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편협한 것으로 본다. 학생들의 사고를 억압 강제한다. 학교는 지적 기술보다는 지배 계층이 선호하는 가치관 규범을 은밀히 강조한다. 4번 줄 치공은 학교는 지적 기술보다는 지배 계층이 선호하는 가치관 규범을 은밀히 강조하는 형태가 되는 5번 잠재적 교육과정 의도를 의도적인 산물로 바라본다. 교육의 문제, 자 뒷장 넘겨봐봐. 교육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선발 배치관을 보자. 1번 선발은 특권 계층 자녀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거기 줄 치고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그 속에 내재된 계급성을 찾아내려 한다. 학교를 교도소에 비교했다. 고교 평준화를 강조한다. 그치? 고교 평준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 줄 쳐봐. 왜 고교 평준화를 강조할까? 여러분 여기 봐봐. 얘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이 갈등론에 입각해서 학교에 이제 어떤 지능을 얘기했을 때는 고교 평준화를 강조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런 줄 아니? 봐라. 고교 평준화가 아니면 개개 학생의 능력을 다 인정을 해야 되잖아.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학교, B, C 학교가 있는데 고교 평준화면 그냥 전부 다 뺑뺑이 돌려서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평준화가 아니면 어때? 학생이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 능력에 맞게 학교를 선택하게 돼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는 부모들이 주는 영향보다는 뭐가 강한 거야? 개인의 능력,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고교 평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그 집안에 그치 학생이 속해 있는 집에 어떤 지위와 재산 이런 게 영향을 주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고교 평준화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줄 차야 되면 조금 고교 평준화라는 게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기 쉽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라는 걸 우리가 이제 대단히 좋은 쪽의 의미로 받아들일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거야. 됐어? 또 내려가. 평등관. 불평등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의 산물이다. 자, 교사 역할로 내려가.
학습 부진화에 대한 다른 시의 이해가 필요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교사와 학생이 함께 구성하고 잠재적 교육과정 기능에 면밀히 주의하고 문해교육이다.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이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치?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교사는 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치? 그 교사의 이제 역할이라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첫 번째 학습 부진화에 대한 다른 시 이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습 부진화 여기 봐. 그러니까 학습이 이런 시스템에서 학습이 이제 부진한 아이가 있어. 그러면 얘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야? 사회적인 이러한 구조 때문에 얘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메꿔주는 교육을 해줘야지. 그래서 아이가 이런 쪽에서 상처받거나 능력을 매장되지 않게, 그치? 교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교육과정 구성할 때 교사와 학생이 함께 구성을 한다, 그치? 그러면 학생의 능력을 보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학생의 능력이 판단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치? 3번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기능에 면밀히 주의를 해야 된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기능에 면밀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잠재적인 거라는 건 그 학생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히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됐어? 자, 일단 여기 좀 보자. 스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갈등 이론의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또 전개를 해보자.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요거 기능 이론하고 갈등 이론은 항상 비교되는 상태에서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기능 이론은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 그죠?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조직들이 있잖아. 맞지? 이들은 어때? 서로 순기능적인 걸 하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학교도 어때? 그런 사회라는 하나의 유기체에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좋은 학생들을 찾아내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그치? 만들어주는 자라는 게 기능 이론적인 그치? 그런 관점이었어. 근데 갈등론의 관점은 뭐야? 사회는 이게 아니다. 사회 자체는 이런 식의 유기체적인 어떤 서로 간의 순기능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라 덩어리가 아니라 사회는 뭐예요? 서로 간에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계급 간, 계층 간, 그치? 그 근본 원인이 뭐였어?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처럼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재화는 한정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형성이 되잖아.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있잖아. 불평등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됐어? 근데 이런 와중에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그러면 학교라도 제대로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학교는 이런 사회에 재생산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버린다는 거야. 재생산. 그치? 재생산은 뭐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그치? 이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공산주의 이론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이제 생기는 거지, 이게, 그치? 근데 사회는 교육을 이제 행하는데, 출발 선상이 달라. 그러니까 부르주아, 가진 자들의 자녀는 어때? 그것으로 인한 많은 혜택을 입음으로써 프롤레타리아적인 못 가진 자의 자녀보다 학교 교육이 어때?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 차이가 그냥 차이로 끝나면 좋은데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 학생의 성적과 연결이 돼 버리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그 성적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적을 가지고 사회 진출을 하잖아.
사회 진출을 했을 때 사회는 그 학생의 성적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진 자의 부르주아의 자녀는 부르주아 계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적인 그러한 계층의 자녀는 계속 프롤레타리아가 되는 거고. 그치? 이게 갈등 이론과 학교의 어떤 역할을 이게 했던 거야.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타파하게 아까처럼 교육관이 있었잖아. 그치? 교사의 역할. 그치? 교사 역할 같은 게 이런 걸 이제 타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학생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봐야 되고, 그치? 어떤 학생과 교사 간의 어떤 교육 과정도 같이 짜서, 그치? 그 학생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치? 이제 그런 배려를 해서 교육을 해야 이제 교사 역할인 거겠지, 그치? 이거 일단 이해됐어? 자, 그러면 보자. 갈등 이론의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을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봐봐. 누구야? 프린트폰. 첫 번째 경제적 재생산 이론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아? 누구야? 몰즈와 진티스라는 두 학자지, 그치? 자, 여기 봐봐. 이제 이 몰즈하고 진티스라는 두 학자는 이제 경제적 재생산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거야. 들어봐.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부르주아적인 지배계층적인 그런 식의 이제 속해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 하위계층인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때 먼저 경제적인 영향이 있는 거지, 그치?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치?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제 똑같이 나타나는 거겠지, 그치? 자, 프린트 봐봐. 그 밑에 읽어봐봐. 교육은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기준을 두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몰즈하고 진티스는 이 갈등을 순전히 경제적인 면으로 보는 거지, 그치? 그 밑에 봐봐. 동그라미 2번 먼저 봐봐. 차별적 사회화라고 돼 있지, 그치? 차별적 사회화라는 거 이렇게 줄치고 당구장 표시해봐. 자, 여기 보자. 근데 차별적 사회화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스미 이건 잠깐 예를 들어서 해줄게. 잠깐 이해를 좀 해봐. 근데 아까 스미 얘기했던 대로 교육사역은 이 앞에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요 얘기를 잘 새겨듣고, 뒤쪽은 뭐 평생교육 이런 건 다 픽스가 돼 있는 것들이니까, 그치? 뒤쪽은 쭉쭉 넘어가고 생략할 부분 꽤 있어. 자, 여기 좀 봐봐. 이제 차별적 사회화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있잖아.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을 구성하고 교육을 하냐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가 어떤 식으로 반을 구분하지? 진학반, 취업반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치? 이런 구분하는 거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게 보면 좋은 것이라고 보이기도 해, 그치? 어떤 면에서 좋은 거야? 좋은 면은 굳이 얘기했자면 어떤 면인 거야? 뭐 학생이 공부를 잘해, 응? 공부를 잘하고 학생이 어때?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해, 응?
그러면 얘는 어때? 진학반으로 해서 대학교 가서 어떻게 돼? 좀 더 넓고 깊은 학문을 배울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잖아. 근데 공부가 어때? 부진할 때는. 대학교 가는 것보다 취업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면 그치 그거보다는 그치 우리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 지방에 있는 그치 이름 없는 대학교 가느니보다 그냥 취업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진행을 하잖아. 근데 좋아 선의적인 의미잖아. 근데 문제는 뭐니? 이게 결국은 재생산을 만들어내는 게 돼. 그러냐면 봐봐. 여기서부터 봐봐. 잘 사는 사람들의 자녀, 지배계급의 아이들은 자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좀 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잖아. 상황, 그 여건이 그렇게 됐잖아.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강남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공부 잘하는 이유가 그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오겠지, 그치? 맞지? 근데 아무래도 P집의 하위층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경제력이 부진하니까, 그치? 개인의 아이의 능력을 떠나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학교에서 어떻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일로 밀려오는 것이 밖에 없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한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돼? 대학교 가서 막말로 좋은 회사 들어갔겠지 뭐 그치? 이렇게 된 아이들은 그치? 아무래도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조금 못마땅한 기업으로 많이 들어갔겠지 그치? 그러면서 이게 다시 그대로 재생산이 되지 않냐는 거야. 이게 차별적 사회화라고 얘기는 표현을 쓰는 거야. 요거 맞게 알아듣겠어? 자, 이제 읽어봐봐. 자, 차별적 사회화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학교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배와 종속의 사회관계를 내면화시켰다. 그치? 밑에 상류층 학생들에게는 자유와 창의성을, 그치? 하류층 학생들에게는 순종과 복종 그리고 통제된 행동을 강조한다, 그치? 근데 앞에 창의성, 상류층 학생들에게서 창의성이라는 게 이게 뭐야? 뭔가 상류적인 의미인 거지, 그치? 지배계층적인 그런 것들이잖아. 그리고 밑에 순종과 복종은 주로 어떤 거야? 주로 현장직, 이제 생산직 근무가 되는 것들이지, 뭐, 그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걸, 차별적 사회화다. 이렇게 볼즈하고 젠티스는 얘기를 해. 응? 자, 여기 보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얘기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근데 그런 과정을 차별적 사회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분명히 차별을 두고 사회화시키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위에 자 대응 원리라는 거 봐봐. 이번에 대응 원리라는 건 뭐야? 이번에 대응 원리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야. 학교가 일반 그치 현 사회 노동하고 너무나 형식이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보면 목적이 외적 보상이다. 노동하게 되면 뭐 임금 받는 거 아니겠어? 또 학교는 어때? 공부 잘하면 성적과 졸업장을 받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 또 선택권은 없지. 노동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어때? 선택권 없잖아, 얘들아, 그치? 그 대신 학교에서도 교육 내용에 대해 선택권 없잖아. 또 일의 분업화, 작업 과정 같은 경우도 딱 정해진 대로 움직여주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때? 과목별 뭐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는 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봐봐. 대응 원리라는 게 뭐냐면 대응이라는 건 상응이야. 대응을 잘못 받아들이지 말고 대응을 이렇게 맞선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응.
그러니까 학교와 사회가 같은 이렇게 그치 구조가 형식이 같은 걸로 돼 있다. 그래서 상응 원리, 대응 원리라는 표현을 얘기해. 응? 근데 이런 식의 학교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응? 여기 봐봐. 그러니까 볼츠하고 진트스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니?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학교의 역할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반대적인 걸 제시해 주는 거, 일깨워 주는 거지. 이거 그치? 이걸 장려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치?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러면 뭐 볼츠하고 진테스의 원래의 의도는 이런 거니까 경제적인 면이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의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과 과정을 짜고, 그치?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기 어떤 본연의, 그치? 적성을 찾아서 나갈 수 있게, 그치? 이런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됐다고 말을 끝낸 게 아니었던 거지, 그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자, 다시 한번 얘기해봐. 볼츠하고 진티스가 초점을 맞춘 게 어디다 맞춰서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을 맞춘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자. 자, 뒷장 넘겨봐봐. 두 번째는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라고 돼 있지. 문화적 재생산 이론 이렇게 돼 있지. 브르디웨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요건 또 스맥이 들어봐. 요것도 스맥이 듣고 이해하고 이제 체크하자. 응? 자, 여기 봐봐. 갈등 이론에서 이제 뭐냐면 브르디웨는 경제적인 면을 얘기한 게 아니라 문화적인 면을 얘기한 거야. 문화적인 면. 이 문화적인 면이 사회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볼게. 클래식이라는 이제, 그지? 음악을 얘기를 해보자. 그지? 이 클래식은 경제적인 면이야, 문화적인 면이야? 문화적인 면이 있지, 그지? 근데 클래식이라는 이 분야를, 문화적인 부분을 접한 학생과 접하지 않은 학생이 어떠니? 어떻게 전개가 될까? 봐봐. 클래식이라는 일정 고전 음악을 접한 학생, 못 접한 학생 둘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학교 교육은 어떻게 돼 있어? 학교 교육은. 응? 클래식을 접한 학생이 유리하게 돼 있지 않니? 클래식을 접하지 못한 학생이 불리하게 돼 있잖아, 학교가. 왜? 쉽게 음악 수업에서도 그렇지 않겠어? 음악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클래식을 평소에 접했던 학생들이 저대로 유리하게 돼 있잖아. 불리하게 돼 있잖아, 학교 시스템이, 그치?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야? 성적으로 또 연결이 되잖아. 성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아까 경제적인 재생산 이론과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치? 경제적인 이러한 배경도, 그치? 영향을 주는 불평등의 원인이 되지만 문화적인 이러한 문화 자본도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 근데 브로드웨이는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춘 거지, 그치? 근데 이 클래식을 접하고 못 접하고는 꼭 잘 살고 못 살고 문제는 아니지.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이 클래식을 더 많이 접할 기회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고 클래식 접하는 건 안 접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요건 좀 사이드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 그치? 맞지? 그래서 이런 식의 문화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전에 프린트 읽어보자. 학교 교육, 지배 집단의 문화 자본을 재생산,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치? 거기 줄 쳐봐.
그러니까 학교가, 그치, 학교 교육이 지배 집단의 문화 자본을 재생산,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그치? 맞나?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용어 들어봐봐. 아까 여기다 경제적 재생산에서는 무슨 용어 두 개가 나왔죠? 차별적 사회화, 대응 원리 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 근데 이 문화적인 재생산 이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저게 나와. 상징적 평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자, 머리 틀어. 상징적인 평력은 뭐냐면 바로 그러면 학교 교육 자체가 클래식이라는 어떤 문화 자본을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한 거지. 그치? 때렸다는 것보단 강요한 거잖아, 이거는. 부당한 거잖아. 그치? 폭력이라는 자체는 때리는 거의 개념이 아니라 부당한 행동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겠지. 그치? 그래서 상징적인 폭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거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지배계층의 문화를 모든 학생에게 내면화, 강요하는 거. 그치? 그 내면한다라는 표현이 말이 좀 어려우면 강요하는 거. 이렇게 바꿔봐봐. 그게 상징적인 폭력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브로디에가. 얘기됐어?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자본 봐봐. 브로디에는 이런 문화 자본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처음에 뭐 있어? 아비투스의 문화 자본이라고 돼 있잖아. 아비투스의 문화 자본 줄 쳐봐. 당구장 표시해. 그러니까 아비투스의 문화 자본이라는 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그지? 또는 뭐야? 취향, 자신이 속한 계급적 취향과 사회 계급 구조 반영을 한 거고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취향이고 사회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면화 체계화된 문화적인 취향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문화적 취향, 성향 이런 거 또 자신이 속한 계급적 취향과 사회구적 반영 이런 문화자본을 아비투스적인 문화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봐봐. 이 클래식 이런 거는 다분히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이지. 개인적인 취향이잖아. 성향이잖아. 그죠? 요거 그렇지 않겠어? 또 뭐도 있을까? 대표적인 게? 많지 뭐. 개인이 갖고 있는 취미 어때?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어때? 골프도 이것도 아비투스적인 문화자본인 거지, 그치? 근데 골프를 치고 못 치고가 또 달라. 여기 잠깐 볼까? 골프를 한번 얘기해 볼까? 골프를 치는 아이가 못 치는 아이가 있어. 근데 학교 교육은 골프를 치는 아이와 못 치는 아이에 대하는 게 다르지. 그게 클래식을 알고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르잖아. 그럼으로써 그 아이의 성적에 영향을 주고, 그치? 유리, 분리,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그치? 골프나 클래식 이런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런 거는 다 선천적인 건 아니지, 얘들아.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거지, 그치? 걔가 속해 있는 환경, 그치? 거기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치? 아비투스적인 문화자본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 그래서 자 보면 3번으로 내려가 봐.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뭐냐면 자 여기 보자. 이제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이거야. 아비투스적인 문화자본이 발달하면 제도적인 문화자본이 돼. 내가 클래식을 알고 골프를 알아서 잘했어. 그치? 그래서 나중에 뭘 받아? 성적을 받고 상을 받잖아. 이 성적이나 상 이런 게 뭐야? 이게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활용이 되겠지. 문화자본으로. 그치?
그래서 문화자본에 있어서 아비투스적인 문화자본이 나중에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서 그지 이렇게 이제 발전이 돼가는 모습이 되겠지. 그 오른쪽 봐봐. 끝에 뭐라고 돼 있어? 성적이나 졸업장, 자격증 이런 게 주로 이제 제도화된 문화자본을 얘기하는 거야. 문화자본 세 가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얘기 됐나?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보자. 자, 요거 조금 어렵더라도 요거 좀 정리 좀 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얘기할 게 있어. 갈등 이론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 잘해. 요거 이제 경제적 재생산 이론에서 볼주악 진티스하고 문화적 재생산 이론은 부르뒤에, 그다음에 쌤 얘기하는 웰리스의 이제 저항 이론이 있거든. 그것만 잘 이제 해주면 돼. 나머지 있는 거는 뭐 가볍게 봐. 그 밑에 있는 거 뭐야? 콜맨의 사회자본론이 있잖아. 이거는 뭐 큰 의미 없고. 그 밑에 윌리스의 저항 이론, 그치? 걔도 줄 쳐봐. 자, 그 이제 저항 이론까지를 스미기 쭉 듣고 잠깐 쉬었다 또 문제 풀면서 또 얘기하자. 응?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됐어. 경제적 재생산 이론하고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 뭔지 알겠어? 요거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데 경제적인 면이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치? 문화적인 거는 문화적인 면이 영향을 줘서 재생산을, 불평등의 재생산을 학교가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응? 얘기됐어? 자, 그러면 이제 3번의 저항 이론 얘기하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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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저항이론은 이제 밀리스를 이제 꼽는데, 요거는 이제 쌤이 또 설명을 해줄게. 자, 무슨 얘기냐면, 봐라. 저항이론은 재생산이론하고 같아. 뭐가 같아?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있다. 응?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가 어떠니? 그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요거는 경제적인 면이 역할을 한 거다. 그치? 요거는 문화적인 면이 역할을 한 거다. 특히 문화자본에서 아비투스적인 문화자본, 그치?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봐봐. 저항이론도 거기까지 똑같아. 저항이론도, 맞아. 사회 구조 자체가 갈등, 불평등이 있고 학교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 근데 차이가 뭐냐면 저거야. 재생산이론은 그 학교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 이들이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산이론은 학생들 자체는 그냥 저항 없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렇게 사회에 그제 나와서 그들의 어떤 그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생산이론이야. 근데 저항이론은 뭐냐면 이러는 학생들이 알면 안 돼. 이걸 이해하고 저항을 한다는 거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저항을 한다. 이게 이제 저항 이론의 요지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니? 이거야. 그러면 저항을 했으면 뭔가 막 파기적으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저항을 하면서도 인정을 해. 그러니까 내가 그치 맞아 나는 부당한 대접을 받는 거야. 학교 교육은 우리 아버지가 그제 돈이 없어서 내가 내 능력에 평가를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알면 사실은 거기서 뭔가 뚫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인정을 해버려.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그치? 그렇지 뭐, 그치?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하니?
P집의 계층은 하위 계층으로서의 모습을 가져가는 거야. 참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개탄스러운 일이지, 그치? 이거에 같은 모르니까 애들이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이거는 알면서도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교재 봐, 프린트 봐봐. 자, 이제 읽어봐봐.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밑에, 그치? 간파라고 돼 있지? 간파 읽어봐봐. 학교 교육과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간파한다. 그치? 아는 거, 이해하는 거야. 그런데 제약은 뭐야? 제약을 봐봐. 노동계급 학생들은 노동계급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성 우월주로 인해 스스로 육체 노동직을 선택한다. 그치?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P집 하층 계급으로서의 노동으로 대표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마는 거야.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밑에 읽어봐. 반학교 문화. 노동계급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문화고 기존 학교의 권위, 가치, 규칙에 거부하고 저항함. 그러니까 반학교 문화의 이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또 이걸 타파시킨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재생산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노동계급의 아이들이 노동계층을 또 선호하게 되잖아, 그치? 이게 저항이론, 윌리스 이제 저항이론의 요지라고 보면 돼.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대, 그치? 이것도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넘겨보자. 번스타인의 경우는 신교육학 이론에서 할게는 신교육 사회학에서 하기로 하자. 이거 갈등 이론에는 학자 요 3명만 딱 기억을 하자. 자, 다시 한번 머리 들어봐. 자, 이제 스마하고 얘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 문제 좀 풀면 체크 좀 해보자. 자, 다시 들어봐. 갈등 이론의 이제 배경은 아까 얘기했던 마르크스의 인간의 욕구는 무한, 재화는 한정. 거기서 생기는 불평등, 갈등, 그치? 사회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근데 학교는 그런 와중에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런 불평등을, 그치? 그거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 게 누구야? 볼즈하고 진티스야. 그치? 여기서 나온 용어가 뭐지? 차별적 사회와 대응 원리, 그치? 두 가지 용어가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 있었지? 문화적인 면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이게 브로드웨이, 그치? 여기는 뭐야? 상징적 폭력, 그치? 그 다음에 저항이나 윌리스는 뭐야? 똑같이 다 인정을 해. 다 인정을 하는데 재생산 이론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순종적으로 가는 건데 저항 이론은 그게 아니라 인지를 하고 이해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도 그걸 탑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재생산 쪽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지, 그치? 맞나? 그래서 이렇게 갈등 이론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런 면들을 다 타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교육, 그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지금, 그치? 얘기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스마우 이제 문제를 통해서 풀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빠진 게 있으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자. 자, 잠깐 쉬었다 하자.